안녕하세요. 매주 1000권 이상 출판되는 책 중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7월에 새로 나온 책들을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최고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와 실무는 LLM-LARG 기술의 활용 방법을 깊이 이해하고 챗GPT와 같은 AI 모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안내하는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현재 인기 있는 챗GPT 사용법을 넘어 다양한 LLM을 앞으로의 업무와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책은 AI와 머신러닝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LLM의 발전 과정과 주요 원리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특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LLM이 어떻게 사람처럼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와 기술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실질적인 예제를 통해 독자가 직접 프롬프트를 디자인하고 확장하는 기술을 연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유튜브 블로그 제목 다듬기, 영어 단어장 만들기, 채용 인터뷰, 질문 생성하기 등의 실습을 통해 독자는 다양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AI와 LLM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수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 특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단순히 생성된 템플릿 활용이 아닌 의도된 결과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외부 도구나 템플릿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고유한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AI 혁명이 자연어 처리와 다양한 산업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 책에서 제시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은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은 그야말로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역량을 함께 키워보자. 두 번째 도서는 아주 커다란 잔의 맥주 마시기입니다. 김은지 시인의 네 번째 시집 아주 커다란 잔의 맥주 마시기는 일상의 순간들을 밝고 다채롭게 그려내는 작품입니다. 이 시집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4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은지 시인은 빈티지한 단어 선택과 때로는 재활용된 표현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문의를 펼쳐냅니다. 그의 시는 얼룩진 일상 속에서 살뜰히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고 접점이 없는 단어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며 그 단어들이 친해지는 과정을 섬세하게 설명해줍니다. 특히 김은지 시인은 일상의 풍경을 청자에게 무한한 상상의 여지를 두고 묘사합니다. 2층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기억, 전철에서 소설을 읽던 장면, 추운 날 따뜻한 차를 마셨던 순간 등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게 됩니다. 임지은 시인이 발문에서 언급했듯이 김은지의 시는 독자의 일상까지도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힘을 지녔습니다. 시집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사소한 일상이 담겨있는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과 인공지능과 같은 현대적 이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는 사회적 이슈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것을 들려주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 줌 회의와 같은 현실적인 장면을 담아내면서도 추상적인 대상인 인코 로버트 등을 통해 광범위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비언어적인 소통을 경험하고 시의 능동성 속에서 자신의 일상을 점검하게 됩니다. 김은지 시인의 시집에서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그는 이야기의 주체이자 객체로서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끈을 이어주는 청자로서 독자의 집중을 이끕니다. 읽다 보면 다시 떠올리게 되는 잊혀진 기억들 그리고 새로운 장면으로 데려가는 그의 문장은 사소한 일상이 주는 놀라운 발견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시집은 독자들로 하여금 도전성과 적극성을 갖게 하며 김은지 시인은 그들의 모험을 함께하며 따뜻한 공감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 도서는 춤을 추었어입니다. 춤을 추었어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 이수지가 선보인 독창적인 그림책으로 모리스 라벨의 유명한 춤곡 블레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전쟁과 평화, 생명과 죽음,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라는 대조적인 주제를 담고 있으며 모든 장면이 음악의 흐름과 함께 펼쳐지는 듯한 연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8개의 풍경을 통해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며 각각의 풍경은 라벨의 곡이 가진 크레센도 구조를 따릅니다. 이는 독자에게 점차 고조되는 감정과 긴장감을 전하면서도 마지막에는 무너지는 듯한 클라이맥스를 제공합니다. 우주에서의 여정처럼 아이가 공을 던지고 그 공이 춤을 추며 다양한 이들과 만나 친구가 되는 것도 이 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여정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협, 전쟁의 무참함 등이 담담하면서도 강렬하게 표현됩니다. 또한 이 책은 전통적인 그림책의 틀을 넘어 다양한 미디어와 융합된 형태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와 모더라이언의 협업으로 NFT 애니메이션이 제작되어 춤을 추었어의 장면들이 더욱 생동감 있게 구현됩니다. 특히 각 페이지가 독립된 예술작품처럼 감상될 수 있는 특별판도 존재하여 독자들에게 다층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2022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과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이수지 작가의 예술적인 성과를 잘 드러냅니다. 그의 그림책은 단순히 어린이들을 위한 책에 그치지 않고 성인 독자에게도 깊은 감동과 사유를 제공하는 특별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춤을 추었어는 그림책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작품으로 독자들이 음악, 애니메이션, 그리고 예술을 통해 몰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와 협업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는 이 책의 확장은 출판물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형태로 변모할 수 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네 번째 도서는 자유의 가격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와 같은 저서를 통해 일상의 작은 루틴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온 신미경 작가가 이번에는 더 큰 주제를 다룹니다. 그녀의 신간에서는 예기치 않은 실직, 빠른 은퇴, 노화 등으로 인한 불안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작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적 불안과 생활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책의 중심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40대 중반 이후 일하지 않아도 월 수입 120만 원을 창출하며 자유롭고 안정적인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거창한 계획이나 복잡한 투자가 아닌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실행한 6가지 방법을 통해 자립을 이루는 길을 제시하며 독자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동기를 느낄 수 있게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책에는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과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쓰기 20년, 자립 17년, 월급 생활자 경력 14년인 작가는 최근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퇴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냅니다. 이 책은 그동안 신미경 작가의 전작들, 뿌리가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어, 혼자의 가정식, 나를 바꾼 기록생활, 요가, 숙차, 마음부터 지적이고 우아하게 에서 소개된 일상의 루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방법들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미래를 위한 준비와 자아실현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작가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진정한 자립과 자유를 추구하는 방법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고자 합니다. 작가의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가 가득한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립의 길을 제시해줍니다. 5번째 도서는 조선 소녀 찔레입니다. 조선 소녀 찔레는 역사와 이야기를 절묘하게 조합한 완성형 역사 소설입니다. 최근 출간된 많은 청소년 역사 소설들이 현대의 주인공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등 판타지 요소를 가미해 흥미를 유발하는 반면 이 소설은 그런 중간 매개체 없이 주인공 찔레가 독자를 직접 역사 속으로 안내합니다. 이야기는 전쟁의 피해로 가족을 잃고 청나라 병사들과 노예, 사냥꾼들을 피해 도망치는 찔레의 극적인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그 속도감과 흡입력은 여느 스릴러 소설 못지않으며 이를 통해 독자는 당대의 민중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찔레의 가족사와 청나라로 끌려간 조선인 포로들의 생활상을 통해 일반 백성들의 진짜 역사를 허구의 이야기로 풀어내어 전합니다. 소설의 백미는 찔레가 소현세자를 만나면서부터입니다. 찔레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소현세자가 꿈꿨던 세상과 그의 일행의 귀국, 인조와의 갈등 및 세자의 죽음까지 큰 역사적 사건과 융합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역사를 한 가지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얻습니다. 더욱이 찔레와 소현세자의 만남은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을 넘어 목표 설정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청나라에 끌려간 찔레가 소현세자를 만나기 전까지의 목표는 조선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나는 것이었으나 세자를 만난 후에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탠다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찔레를 무기력한 소녀에서 활력 넘치는 인물로 변화시키며 그녀가 여러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조선 소녀 찔레는 단순한 역사를 배우는 것 이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목표 설정과 의지의 중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찔레의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끝없는 응원과 영감을 주며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강렬한 소설입니다. 6번째 도서는 오늘도 신경 쓰고 말았습니다. 입니다. 요시타케 신스케의 첫 번째 창작 노트인 오늘도 신경 쓰고 말았습니다는 그가 매일매일 기록한 소소한 단상들과 그림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신스케 작가의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충실한 기록이자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는 작은 순간들을 예리하게 포착한 그의 섬세한 관찰력을 보여준다. 책 속의 문장은 대단히 소박하지만 유쾌한 유머와 재치로 가득 차 있다. 고무줄 하나에 눈길이 가거나 눈에 티끌이 들어가지 않는 작은 기적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무사히 쾌변을 보고 기뻐하는 등 일상 속에서 흔히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을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그의 세심한 관찰과 기록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들을 반짝이는 특별한 한 컷으로 바꾸고 독자들에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한다. 이 책의 매력은 바로 그런 작고 하찮아 보이는 순간들이 어떻게 모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그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신스케 작가의 글과 그림은 고민과 걱정, 두려움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낙관과 애정을 품고 있다. 그의 따뜻하고 다정한 생각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의 시선을 함께 공유하게 하고 그저 무심코 넘겨버린 일상의 순간들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만든다. 오늘도 신경 쓰고 말았습니다는 요시타케 신스케가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 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몰랐던 시절의 기록이다. 그의 해당 기록들을 통해 독자들은 일상 속의 엉뚱한 상상력이 어떻게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지, 작은 순간들이 모여 어떻게 하나의 큰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기록은 무심코 펼쳤을 때 더 큰 즐거움과 공감을 안겨주며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따스한 울림을 남길 것이다. 7번째 도서는 이시는 누워있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입니다. 시인 임지은의 세 번째 시집 이시는 누워있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는 민음의 시 322번으로 출간되었다. 이 시집은 임지은 특유의 상상력과 현실을 직시하는 눈빛이 담긴 작품들로 꾸며져 있다. 임지은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결국 세 번째 시집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을 표현한다. 이는 그가 상상의 세계에서 출발해 현실로 내려앉을 줄 아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그의 시들은 일상 속 당연한 것들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독자가 이를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시는 누워있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라는 제목은 수록시 눕기의 왕의 한 구절에서 따왔다. 이 시는 누워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행위를 당당하고 뻔뻔하게 진술한다. 시의 화자는 눕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아침이 돼서야 이를 닦는다 누워있었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러한 단순한 일상의 진술은 오히려 독자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보통과 당연함이 어떻게 특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임지은의 시는 너무 열심히 사는 현대인들에게 불쑥 던지는 질문과도 같다.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이 질문은 시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시 속 화자의 친구는 너도 밥 먹고 시만 쓰잖아 라고 타박하지만 시인은 그것마저도 현실을 관찰하고 딴 생각에 열중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키포인트가 된다. 이 시집은 시인의 치밀하고 찬란한 딴 생각들이 가득하다. 특히 일상의 언어들을 통해 그가 이방인처럼 다가가는 방식을 보면 익숙하지만 낯선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임지은의 시집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누워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잠깐의 여유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의 특별함을 통해 독자들은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8번째 도서는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입니다. 김종원 작가의 최신작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은 그의 2장 베스트셀러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의 뒤를 잇는 2번째 그림책입니다. 인문학과 자녀 교육 분야에서 인정받아온 김 작가는 이번에도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합니다. 김종원 작가는 아이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따뜻하고 간결한 문장들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잔소리로 들리지 않도록 해주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은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 아이들이 반복해서 읽고 쉽게 외울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합니다.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전하며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늘 내 곁에 있어 라거나 내가 가진 것도 멋져 와 같은 말들은 아이들이 배려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말들은 아이들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학교에서의 삶 속에서 아이들은 다양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책은 그 순간마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선택할지 배울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김종원 작가의 메시지를 통해 아이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들려주는 따뜻한 말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존중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원 작가의 이번 책은 단순한 어린이 도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읽고 실천하면 좋을 가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